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일상 IT. 오늘도 아침 IT 소식 3가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KB, 신한, 우리카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적인 소식이 떴죠. 뭐 희망이라기보다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드디어 이 3개의 카드사도 애플페이 도입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확히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한 거고요. 좀 늦었지만 애플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추가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는데 9월에서 10월 달 정도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시기에 맞춰서 애플페이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이야기 드렸었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뭐가 되죠? 교통카드 연계가 되잖아요. 이거랑 같이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드디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애플페이 결제 이벤트를 걸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도 이벤트를 했고 이번 달에도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용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랑 같이 우리는 일상 IT는 한 단계 더 나아가잖아요.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성페이예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사한테서 따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페이 유료화 다가오는데 카드업계 전전긍긍, 유료화 예고, 이런 것들 쭉 나왔죠. 수수료 부분 수수료 나서면서 카드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소비자 혜택 감소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축소하면 안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카드사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네요. 너무 이것 다 카드사들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연간 50억 낸 카드사들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까지 압박하라. 삼성전자가 뒤통수 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중간자 입장에서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제페토의 생성형 AI 도입 이벤트가 나온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게 제대로 검색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페토에 바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도입이 가능한 건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규 이용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의 스토리 골자는 이렇습니다. 신규 이용자가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사실 제페토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슷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점점 어린 세대일수록 제페토와 같은 데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더라, 이게 있었었고, 점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저같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담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서 아바타의 모습을 꾸며주는 알바도 있다, 이걸 정도였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올리게 되면은 비슷한 포즈로다가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아바타 어떠냐? 이거를 4개의 다른 테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벤트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한 장의 사진만 올려도 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제트에 콘텐츠 노하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이벤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닮은 꼴을 찾는 이벤트들, 또 이제 연예인 사진을 올려갖고 나의 아바타를 꾸미는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얼굴 도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우리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을 대신 써주는 AI가 공개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새로운 AI 플러그인 제트팩, 이 제트팩 시리즈가 있죠. 이게 AI 어시스턴트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럼 텍스트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은 비슷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구가 워드프레스 이용자들한테 한정된 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트팩 사용자들은 20번의 요청한 다음에 월 $10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정된 시간이라는 게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페이지도 제가 세컨드브레인 랩.wordpress.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전하고 저도 내일부터 한번 제팩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글을 써보려고 그래요.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니까 과연 한국어 버전에서도 얼마나 잘 써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용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 한글은 좀 어설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단순하게 반복적인 일들이라든지,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도 이게 지금
제가 쓰는 글들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부터 그챗 GPT한테 맡겨서 관련된 글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대신 읽으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 중이긴 한 게 그 인터넷 신문사 등록을 해서 좀 찍어내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테스트 중에 있기는 한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생각해야겠죠.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처럼 제 의견을 더해서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드프레스에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작점이 앞으로 1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걸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